이 종목은 대체 왜 관심을 받았을까요? 탑7을 통해서 시장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LIG 넥스원, HLB, OLED 관련주, 방탄소년단 관련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박진일 부장과 함께 OLED 관련주들 한번 챙겨보자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이 종목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애플이 내년 생산할 예정인 아이폰 3종에 OLED를 탑재를 하겠다라는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렇게들 난립니다. 일본에서 이 애플에 납품을 했던 디스플레이 업체는 오늘 주가가 급락이고요. 반대로 국내 OLED 관련주들은 급등입니다. LG 디스플레이 5%대, 앞서 덕산 네오룩스도 10% 이상의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LIG 넥스원 볼까요? 통상 경협주와 방산주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곤 하는데요. 요즘은 경협주들 오르는 날에 방산주들도 함께 부각되는 날이 종종 있어요. 방산업체 가운데 LIG 넥스원 오늘 주가는 9% 급등입니다. 안정적인 실적이 담보되는 수주 물량 늘어나고 있고요. 수출도 보다 다변화되고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57,000원 찍고 있고요. 바이오주 하나 볼까요? 오늘 다시 바이오주들 강합니다. HLB. 근데 지금 이거 뭔가요? 10거래 연속의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가 지금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급락으로 돌아선 건가요? 13% 하락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악재가 있었는지 사실 그 장중에는 임상종약학회에서 이 아파티닙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어떤 악재가 떴는지 혹은 이 착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온 것인지는 조금 더 챙겨봐야 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HLB 일단 특징적인 움직임이 보였고요. 현대시멘트, 대북 관련주 가운데도 또 하나 보겠습니다. 관련주도 오늘 죄다 쉬어가는 타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달라요. 22%의 급등입니다. 최근 두 달 사이에 27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거치지 않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CJ-ENM과 CJ-오쇼핑 함께 볼까요? 합병 승인 났고요. 합병 기일이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양 회사의 주가가 모두 2%대, 1%대의 강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합병 법인의 시너지 효과 상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CJ-오쇼핑, 호티신라 등등에서 빨간불에 들어온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국토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 4월 중국 노선 여객수가 1년 전보다 40% 이상 급증했다라는 이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었던 1년 전과 비교를 한다면 조금 더 스무스해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죠. 최근 들어서 이런 종목들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짙은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는 바로 이 방탄소년단 아니었을까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방탄소년단 축하한다,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발매된 새로운 앨범의 타이틀곡 페이크러브의 순위도 기대가 됩니다. 각종 기록을 더 갈아치울 수 있을까요? 관련주들 찾기에 오늘 주식시장 투자자들 바빴습니다. 넷마블 3% 넘게 상승이고요. 아이리버, 키스트 등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분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HL인베스트 한용희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주라는 것이 요 며칠 전부터 주식시장에서 자꾸만 검색이 됩니다. 정말 개별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있긴 한데요. 옛날에 강남스타일 인기 있었을 때 싸이 관련주들이 올랐었던 데도 생각이 나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빌보드 200에 1위를 했다라는 거. 근데 빌보드 100은 이제 6월 2일 날 발표를 하고 이제 빌보드 200은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1위를 해가지고 이게 12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로 1위를 한 거는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핫 이슈기는 하죠. 그만큼 이제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가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조금은 달라요. 예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예전에 싸이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YG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YG 소속된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방탄소년단 관련주 대성파인텍이나 LB세미콘, 넷마블,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거의 25%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대성파인텍도 자회사 SV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 엔터를 갖고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옥석 가리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화면을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이 자료를 하나 조사했는데 이 LB 세미콘이 올라가는 이유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이게 그 LB 세미콘의 지금 사업 보고서를 제가 따온 건데 잘 안 보이시니까 조금 옆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그 LB 인베스트먼트가 한 11% 정도 빅히트 엔터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LB 인베스트먼트는 누가 갖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그 주 LB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사라고 보시면 네. 되죠. 근데 LB 세미콘이 LB 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은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 가치가 증대돼서 이 지분 가치가 11%의 지분 가치가 증대되려면은 LB 인베스트는 맞아요. 올라가는 게 기업 가치가. 네, 네. 근데 LB가 올라가야지 LB 세미콘이 올라가는 건 관계가 좀 없는데. 그냥 관계사라는 거죠. 관계사는 관계사인데 앞에 LB라는 네. 이름이 붙었다 이거죠?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LB라는 회사에 같은 네, 관계가 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 싸이 그 강남 스타일 때도요. 그 DI라는 기업이 올라서 아버지 아버지가 기업일 최대 네. 주주로 올라 있어서 올라갔었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옆에 제가 화면을 한번 또 띄워드릴게요. 지금 빅히트 엔터는 금감원 공식 사이트 가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LB 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보이시죠? 그다음에 뭐 보통주 같은 경우는 뭐 1%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포함이 안 된 게 사실 그 넷마블 지분 가치예요. 넷마블 지분 가치인데 넷마블이 지난달에 이 25%의 지분을 한 2천억 정도에 샀을 거예요. 2천억 정도에 샀는데 그러면은 기업 가치를 얼마 정도 따졌느냐? 한 8천억 원 정도예요. 만약에 25%니까 100%의 지분 가치라고 하면 이게 8천억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빌보드 200에 안 올라갔을 때 8천억의 기업 가치가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6월 2일 날 발표하는 빌보드 100에서도 뭐 순위권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기업 가치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이 기업 가치는 올라가는데 지금 옥석가리는 꼭 하셔야 된다. 뭐 대성 파인텍은 저는 오히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SV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직접 갖고 있어요. 대성 파인텍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성 파인텍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 LB 세미콘이나 뭐 키스트 뭐 아이리버 뭐 음원 독점 공급한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 속내를 조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그에 맞게 좀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화면 아래에 나가는 네네. 것처럼 HLB 급락하는 거 요 이유를 좀 따져볼까요? 사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차트를 한번 대표님 네,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분봉 차트를 지금 분봉 차트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겠습니다. 네, 지금 띄워드렸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사실 HLB가 지금 거의 12만 원대가 아니고 1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VI 걸렸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3시를 딱 기점으로 네. 급락을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거의 뭐 지금 뭐 동시효과 들어간 상태에서 뭐 11만 네. 원 상태인데 근데 지금 HLB만 빠지는 게 뭐 HLB가 제일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 뭐 종합 지금 거의 1%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게 뭐 쭉 제약주에 빠지네요. 왜 빠지는 이유를 또 보시면은 지금 네네. 제약 섹터가 거의 다 하락분을 반납하고 있죠. 와. 근데 지금 보시면은 HLB가 주도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시가총액 3위였거든요. 3위였는데 보시면은 어디 볼게요. 메디톡스가 원래 4위였어요. 근데 HLB가 쭉 내려가네요. 22% 빠지면서 5위로 돼버렸어요. 위권으로 지금. 내려가는군요. 아까 뭐 몇 분 전만 해도. 네. 근데 딱히 그 큰 이슈는 없어요. 왜냐면은 아스코가 6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데 여기서 학회에서 발표한다는 거는 있었지만은 네. 이 정도 빠지려면은 사실 이 HLB 아파티닙이 뭐 잘못됐다거나 아니면은 임상에서 실패했다거나 네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오전장에 맞아요. HLB가 그 장중한 때 8% 넘게 올랐으니까요. 대규모 차익 실현이 그냥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까지의 상승이 이어졌다면 10거래일 연속의 상승입니다. 그동안 상승폭만 하더라도 엄청 나긴 했죠. 그런데 이게 차익 실현 물량이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별다른 악재도 없이요? 이 시각 현재는 22% 급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만 9천 원대
뭐 여차하면 뭐 10만 원대도 다시 위태위태해지는 상황이 놓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 네. 좀 우려스러운 게 이 네네. 바스켓으로 좀 빠지고 있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지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 지금 옆에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분봉이에요. 1분봉 차트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그다음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빠지고 제약주들만 보여드릴게요. 메디톡스, HLB, 뭐 바이로메드, 그다음에 다 비슷한 셀트리온 형태예요. 제약. 다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네네. 휴젤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HLB 하나만 차익 실현이 나온 건 아니고 제가 네. 볼 때는 그 이건 추측이지만은 좀 바스켓에서 지금 물량을 좀 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은 제약 네네. 바이오 바스켓 펀드에서 좀 뺀다라거나 그런 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아니 방송 시작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주들 괜찮았다라고 이거를 보고 들어왔는데요. 아니 단숨에 이렇게나 밀려나 버리네요. 아, 화요일장 마감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바이오주도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또 이유는 무엇인지 그 악재들이 좀 분석이 되는 대로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이 탑7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중국 소비주들 볼까요? 뭐 급등세가 나타난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그래도 안정적인 뭔가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이 쪽이어서요.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국 관련 소비주 점검 주십시오. 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 통계 자료 보시면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여객 중국에서 들어온 이제 여객 수가 한 43% 증가했다라는 건데 완전히 벗어난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2016년도 우리가 절정 대비했을 때는 오히려 아직까지 감소 부분이에요. 한 26% 정도 감소하는 부분들인데 완전히 벗어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당장 중국 소비주가 올라온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그널을 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시그널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얼마 전에 이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1등이죠.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화이트리스트,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서 발표하는 화이트리스트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은 밑에 하위에 있는 중소형 업체들까지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뭐 LNF, 에코프로 이 부분들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시그널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 대한 그만령도 어느 정도 온기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 업계도 사실 좀 시그널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4월 판매량을 보시면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2배 이상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사실 이제 다른 종목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좀 살펴볼까 하긴 하는데 바이오주들의 급락이 이어지니까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대표님.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남은 시간에 좀 해볼까요? 네네. 이걸 좀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고 뭐 이거 하겠습니까?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을 이제는 다시금 또 다잡아야 될까요? 다시 부정적으로 좀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물론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저는 좋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게 정말로 기술력 있는 업체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은 여전히 아직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이프라인 가치에 대해서 이제 뭐 만약에 삼성 진입하고 나서 뭐 바이로메드라든지 뭐 HLB라든지 HLB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임상실험한 데이터로 보시면은 그 말기암 치료를 완치한 사람도 한 명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는 말기암 환자한테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리고 이게 질병 통제율이라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이 HLB 아파티닉 같은 경우에 중국 그 학회에서 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네네. 질병 통제율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파티닙의 질병 통제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확률로 따졌을 때 완치로 갈 가능성이 뭐 물론 100이면 100명 다 완치를 하진 못하지만은 암 환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가로 따졌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 5월 8일 날 한번 볼게요. HLB. 근데 5월 그때도 8일. 네. 17%까지 빠졌어요. 종가로는 뭐 16.9%까지 빠졌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주 전? 패닉이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근데 HLB, 아스코 학회에서 뭐 아파트니 발표한다. 이 전에 임상 데이터들 너무나 좋고 네, 그렇기 문제 때문에 없다. 보시면은 5월 16일부터 계속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차익 실현 나오는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잔파도들은 계속적으로 있을 부분들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네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갑자기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헬스케어나 뭐 신라젠 뭐 계속 힘드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뭐 적자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투자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럼요. 바이오라는 것 미래성장, 자체가 미래를 보고 가는 거니까요. 이거를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빠져버리면 흔들리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 이 기업의 정말 파이프 가치는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기준점 없이 투자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걸 보고 이 주요 사이트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막 다급한 글들을 많이 적어서 지금 SNS 상에 올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뭐 임상 실패한 것은 아닌가, 뭐 이게 악재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등등의 얘기들을 다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참 어렵네요. 네, 오늘 HLB를 비롯한 대다수의 바이오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 마감 1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상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바이오주 급격스러운 변화에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24%까지 계속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868선의 마감을 앞두고 있고요. 코스피도 하루 만에 약세로 전환하면서 오늘장 0.82% 내리며 마감 지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HLB 살펴보시면 18%까지 낙폭을 키웠네요. 11만 4,600원의 장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였습니다. (5월 29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놀라셨을 겁니다. 내내 안정적인 지수 상승을 보였던 코스닥이 마감 근처 와서 낙폭을 키우면서 1.06% 내리며 870선 턱걸이한 채 마감을 지었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커졌습니다. 0.85% 하락한 2,457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특히나 남북경협주가 이틀째 강세였지만 종목별로 편차가 컸고요.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세도 컸습니다. 수급은 어땠을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 기관 동시에 물량을 던졌습니다. 외국인 2,141억 원 순매도 우위, 기관도 1,293억 원대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개인이 이틀째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군요. 3,000억 원 순매수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수급별로 눈치 보기가 상당했습니다. 결국 외국인이 낙폭을 키우면서 336억 원까지 매도 물량 키웠고요. 기관은 결국 31억 원 소폭의 순매도 우위, 하지만 개인은 300억 원까지 급격스럽게 매수 물량을 늘리면서 오늘장을 대응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대다수 업종이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남북경협 업종이 숨을 고르면서 건설업의 하락폭이 상당했습니다. 기계나 철강금속 업종도 하락세가 컸고요. 그나마 의약품이 0.28%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을 대응했습니다. 나오고 있네요. 금융업도 0.59%, 음식료업도 0.13% 내림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한편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시 한번 마감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61% 내리면서 97,700원에 마감 지었고요. 다른 종목도 갑작스럽게 낙폭을 키우면서 파란불 일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나마 메디톡스가 1.55% 상승 흐름을 지켰지만 장중 상승 부분 대부분 반납했고 HL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까지 동시호가 부분보다 낙폭 더 늘리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109,100원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마감 근처 와서 이렇게 급격하게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장을 대응했습니다. 마감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